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행복하고 좋은데 결국 엄마만 찾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맞나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부족해서 엄마와만 애착이 형성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직을 하고 제가 주 양육자로 살아보니까 애착은 함께한 시간의 양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아이와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아빠가 참여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애착입니다. 애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다음을 바로잡기에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넷을 육아하고 있는 아빠 일산파파입니다. 오늘은 유아기의 애착 형성, 특히 주 양육자가 아닌 아빠와의 애착 형성이 왜 중요한지와 퇴근 후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애할 때를 떠올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고 애썼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까지 신경 쓰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싫어하는 습관까지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관계는 깊어지고 결국 결혼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아빠가 됐다는 건 이미 이 조건들을 다 갖췄다는 뜻입니다. 나 혼자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아빠가 되고 아내와 결혼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아빠로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제는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연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싫은 것에 대해서 표현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빠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울음, 몸짓, 눈빛 같은 작은 신호들까지 읽고 먼저 반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애착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연애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잖아요. 육아도 똑같습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아빠와 아이의 애착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순간 아빠가 어떤 태도로 반응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선생님은 애착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돌봄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즉, 아이가 울 때 달래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상적인 순간들이 애착을 쌓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벤트보다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는 게 상대에게 신뢰를 줍니다. 육아에서도 완벽한 방법을 아는 것보다 아이가 늘 예상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빠와의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엄마에게 쏠립니다. 아이는 엄마에게만 매달리고 엄마는 혼자서 집안일과 돌봄 모두를 감당하며 지칩니다. 밥 한 끼 편히 먹는 것도 어렵고 잠깐의 샤워조차 맘 편히 하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건 아빠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아내는 개인 시간을 내기 어렵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쓰는 것이 미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매일 집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는 엄마를 보면서 나만 시간을 보내는 게 미안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친구를 만나려고 잠깐 외출을 해도 결국 아내가 혼자 아이를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에 맘 편히 놀지 못하고 이른 시간에 귀가해야 되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빠도 자기 시간을 갖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엄마도 아빠도 모두 개인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퇴근 후 30분 루틴을 지키면 달라집니다. 아이가 아빠와도 안정감을 느낀다면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애착이 골고루 형성된다면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고 아빠도 자유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애착은 엄마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빠에게도, 즉 우리 가족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단 30분이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 아빠도 아이와 충분히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이 엄마를 쉬게 하고 아빠를 자유롭게 하며 숨 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아빠의 루틴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5분, 기저귀 갈아주기입니다. 퇴근을 한 순간부터 기저귀는 내가 갈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고 목욕을 한 후에 그리고 자기 전에 기저귀 가는 건 내가 전담하면 됩니다. 그럼 아이에게는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아빠로 기억될 겁니다. 그 다음은 10분, 목욕입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같이 씻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몸으로 스킨십을 하면 아이는 아빠를 재밌고 안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아빠와의 목욕은 단순히 씻는 시간이 아니라 즐거운 놀이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저귀 갈기 5분, 목욕 10분, 이렇게 15분만 하더라도 아이와 충분한 애착을 쌓을 수 있고 마지막 15분은 자기 전 책 읽기와
재우기입니다. 늦게 퇴근을 하더라도 목욕과 재우는 것은 늦게 퇴근하는 아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잠들기 전까지 책도 읽고 얘기도 하고 잠들다 보면 아이에게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분리수면을 하든 분리수면을 하지 않던 잠자리는 아빠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재우는 동안 아빠는 아이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고 엄마는 집안일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이 시간을 활용해서 엄마의 개인 시간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잠자는 것을 꼭 다 같이 자지 않아도 아빠만으로도 충분히 재울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착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지고 퇴근 후에 단 30분 그 짧은 시간이 쌓여 아이는 아빠를 늘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아빠의 작은 루틴이 아이의 평생 기억이 되고 가족 모두에게 자유와 균형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와의 애착 형성, 관계 형성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이 30분 루틴이 아이와의 애착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